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통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통증이 오면 팔다리를 자르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극심한 것이 통풍입니다. 상부의 고통보다 심하다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면서도 효과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통풍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작용 없는 통풍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은 통풍이란 무엇이고 통풍의 원인이 어떠한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풍 치료 현황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요약해 보고요. 세 번째는 통풍에 좋다고 하는 재료와 약초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하여 진짜 통풍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연구 실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통풍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풍을 이해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이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요산이라는 물질은 사람이 음식을 통해 섭취하게 되는 피륜이라는 물질이 인체가 대사하고 남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요산의 농도가 혈액 내에서 높아지게 되면 요산염이라는 결정 구조를 갖게 되고 이 결정된 구조가 이제 관절에 침착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절의 염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재발성 발작을 일으키며 요산염 결정에 의한 통풍 결절이 침착되면서 관절의 변형과 불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절의 이상 외에도 다양한 신장 질환을 일으키고 요산에 의해 콩팥에 돌이 생기는 신석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통풍의 발생 기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체내의 요산이 과다하게 생성되고 요산의 배설이 감소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요산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요산이 결석화되어 요산 결석은 관절 부위에 침착하여 통풍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풍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통풍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나오는 진단명은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즉, 고요산 혈증 범위 안에 통풍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요산 혈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요산이 과잉 생성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요산의 배설이 감소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다양한 원인 질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또한 체중 증가는 고요산 혈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주로 남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콩팥에서 요산 제거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죠. 반면 여성은 폐경 이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요산 제거 능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고요산 혈증 또는 통풍 유발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통풍 발병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대표적인 대사 질환의 하나입니다. 왕이나 귀족처럼 고기와 술을 즐기며 뚱뚱한 사람에게 잘 생겼기 때문에 황제의 병이라고 불렸죠. 최근에는 식습관의 변화와 운동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흔하게 생기는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통풍의 원인인 요산은 고기와 생선 등에 많이 있는 피륜이라는 대사산물로 섭취한 음식이나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고 신장이나 장을 통해 배설됩니다. 그러나 요산의 생산이 많아지거나 배설이 감소하게 되면 체내 요산이 증가하게 되는데 피륜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거나 비만 등에 의해서도 체내 요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요산의 생산을 늘릴 수 있으며 음주량이 많을수록 통풍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약물로도 통풍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뇨제 성분 중 사이아자이드나 저용량의 아스피린, 결핵약도 요산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통풍 관리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 환자들에게 식이 조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동반하기도 하는 통풍은 주로 육류 위주의 음식을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것과 밀접하다고 합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는 보통 퓨린이 많은 음식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몸 안에 산성 물질을 남기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육류 음식에 의해 몸 안에 산성 물질이 많아지면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세포가 빠르게 산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요산을 배출하는 신장 기능과 여러 면역 반응들이 저하되면서 통풍이 발생하게 되죠.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이 섭취하는 식생활은 대부분 육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식이 조절을 통해 차단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통풍 치료에 있어 식이 조절을 전제한다면 단순히 육류를 차단하는 것이 아닌 산성 음식에 반대되는 알칼리성 음식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통풍에 좋은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죠. 바나나, 사과, 체리 등 이러한 과일입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많아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요산 배출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나는 체내에 쌓인 요산을 줄여준다고 하고 사과에는 말릭산이라는 물질이 통증과 염증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특히 체리는 항산화 물질과 안토시아닌이 많아 요산이 일으키는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요산 수치를 낮춰준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실제로 유산균을 꾸준히 드신 분에게는 통풍의 발병률이 낮다고 하니 통풍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꾸준히 섭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통풍의 단계별 증상과 통풍 환자 유형에 따른 치료 현황,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치료제의 문제 등 치료제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풍에 좋다고 하는 재료와 약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잘 알려진 재료 중에서 실질적으로 요산 수치를 내린 효과가 있는지 몇 재료를 선별하여 직접 연구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연구를 해서 공유할 내용은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요산 생성 억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잔틴옥시다제 활성 저해 실험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를 위해서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